자, 이제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쉬는 시간 공부하시면 급 피곤해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쉬게 되죠.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푹 쉬시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국세지방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되게 간단하죠? 우리 지방세 아까 3개 배운다 했죠? 뭐가 지방세예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세도 지방세고 얘도 지방세죠. 얘는 그 중에 무슨 세라고 한댔어요? 특광도세고 얘는 도세 및 구세, 얘는 시군 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부세 양도세가 국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국가가 우리한테 부과를 하는데 걔네들이 세금을 지 마음대로 막 걷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국민인데 얘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주고 이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세 요건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요건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다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막 발표를 막 합니다. 뭐 기획재정부에서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거 듣자마자 큰일 났네. 저대로 될 거면 어떻게 큰일 났네. 그건 정부 발표 아니에요. 그게 시행령으로 가는 게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되면 되거든요. 근데 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막 발표해놨다가 나중에 국회 통과 안 돼가지고 사장되는 게 되게 많죠, 법이. 그죠? 왜요? 모든 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모든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법으로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누가 그 세금을 낼 것이냐 정해줘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안 내면 그 사람한테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걔를 납세 의무자 그래요.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고 그리고 무엇을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부과 대상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취득세는 물건을 뭐 하면 된다겠어요? 취득하면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취득세 내는 게 꿈이에요. 취득세 내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갯돈 타가지고 취득세 내보려고 꿈에 그리던 TV를 하나 샀어. 테레비 싼 걸로 하나 샀어요. 1억짜리 TV를 샀어.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벌어가지고 좀 싼 걸로 샀어요. 1억짜리 그죠? 여러분 1억짜리 TV 있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LG하고 삼성에서 만드는 거지. 그죠? 8K짜리 뭐 해가지고 그게 뭐 우리나라 사면 국내 외국에서 8천만 원 넘게 팔린다니까 우리나라 사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TV 하나가 1억이에요. 그죠? 자, 이걸 취득했네요. 자, 취득세 낼까 안 낼까요? 잘 모르겠죠? 자, MTV 산악 자전거를 샀어요. 산악 자전거. TV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있죠?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넘는 거. 자, 걔 자전거 샀어요. 취득세 안 냅니다. 냉장고, 양문에 냉장고 샀어. 삼성 거, LG 거. 그죠? 뭐 700만 원짜리 샀어. 700만 원짜리 내왔네요. 안 냅니다. 왜? 취득하면 분명히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TV 1억짜리 샀고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샀는데도 취득세는 안 냅니다. 왜 그래요? 법으로 취득세를 만들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이거를 샀을 때만 취득세를 내라. 그러면 그 법에 이 TV와 자전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금송아지.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물방울 다이아 있어. 안 냅니다. 왜? 재산세 과세 대상에 금송아지나 물방울 다이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요렇게 2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이란 말은 그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 얼마에 대해서 기준 금액이고 거기다 비율을 얼만큼을 곱할 것인가 정해주는 거죠. 이 2개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 그래요. 우리가 1년 내내 배우는 게 이 4가지 요건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이걸 과세 요건 그러는데 그러면 자, 세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금방 과세 표준에다가 기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를 샀다 매매로 그럼 세율이 취득세가 4%거든요. 그러면 얘 4, 5, 20에서 얼마?
2천만 원. 그럼 과표 세액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과표, 그 다음에 비율, 그죠? 그리고 산출세액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세표준이 있는데, 자, 이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하네요. 하나는 금액 가액으로 종가세와 수량 면적인 종량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과표, 이 기준이, 자, 여기 보세요. 금액이나, 그러니까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있고, 면적이나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표시가 되는 구분할 때, 하나는 뭐라고 하고요? 종가세액을, 하나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개 중에 종가와 종량이란 말 중에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동안 그나마 익숙한 단어가 어떤 겁니까? 종가와 종량 중에. 종량이죠. 뭐 쓰레기, 종가제 그러지 않죠? 종량제 그래요. 왜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받는데 그 기준이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부피, 부피가 기준이죠. 그래서 종량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10리터, 20리터짜리 얼마,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20리터는 5%고요. 100리터짜리는 4%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터당 얼마 해가지고 얘는 부피가 기준이다. 그래서 종량 하듯이 이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닌 걸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종량 그러고 금액으로 표시되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종가 그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1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은행에서요. 그죠? 그럼 이제 은행에서 그냥은 안 빌려주죠? 담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보 넣고 빌렸죠. 그러면 저당권, 그죠? 설정 등기랍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죠?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얼마 빌렸어요? 1억 빌렸죠. 그럼 여기 1억에다가 0.2% 곱합니다. 그럼 얘가 2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얘가 뭐예요? 과표, 얘가 세율,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과세표준이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그걸 얘를 뭐라고 한다? 종가세. 별얘기 아니에요. 자, 돈을 갚았어요. 빚을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빚을 갚으면 은행에다 돈만 갚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담보 뭐가 돼 있어?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이거 뭐 하셔야 돼? 말소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자, 말소 등기는 별거 아니죠. 우리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무슨 은행 채권 금액 얼마 해놓고 뭐 있어요? 줄 거 있죠, 줄. 줄 거진 게 말소 등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줄만 그으면 말소 등기거든요. 그 두 줄 긋는데 돈을 뭐 10만 원씩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는 한 건당 6천 원이에요. 6천 원. 그럼 1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 설정돼 있으니까 얼마예요?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어요? 수량,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종량세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얘가 종가냐 종량을 구분할 때 만에 하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중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종량세라고 한다.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구분은 그냥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가격이란 뜻이고 얘는 수량 등이다. 금액 아닌 건 다 종량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 중에서 다 5개는 다 뭘로 돼 있어요? 종가세예요. 보통 세금 계산은 금액에다 곱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등록세만 뭐 또 있다? 종량세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세도 다 종가세인데 이것 때문에 건당 할 때 이 건수 때문에 종량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 구분할 때 종가 종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 곱할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세율은 비율로 곱하고, 얘가 종량세일 땐 세율을 뭘로 곱해? 금액으로 곱해요. 그래서 얘를 정률, 정액세율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세율이 비율, 퍼센티지죠. 이걸로 표시되면 뭐라 그래? 백분율, 천분율, 그래서 비율. 그리고 얘는 6,000원이잖아요. 그럼 세율이 뭘로 표시돼요?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정액. 그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가 뭐예요? 0.2%잖아요. 그죠? 그럼 비율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 정율. 그래요. 얘는요. 6,000원 금액으로 표시가 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그래요. 그럼 이런 걸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정률, 정액 나오면 비율로 표시된 비율이니까 정률이구나.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럼 왜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거 자체가 한 건당이에요. 건당. 그죠? 한 건당 2%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건당 6,000원. 왜냐면 얘는 항상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가세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금액이 아니라 뭘로 표시가 되는 거야? 비율로 표시가 되는데 종량세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건데 이거는 그냥 저거 종가세 종량 외우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런 건 안 해도 그냥 혹시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있을 데 없는 거 외울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이건 좀 외우세요 하는 거나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징그럽게 안 해요. 외우라기도 막 열변을 토해도 막. 나중에 양도세 과표 계산 순서가 있거든요. 과세 표준 순서. 그거 진짜 외우라고 1년 내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외웁니다. 1년 막. 8월달, 9월달 가도 못 외워. 그리고 앉아서 맨날 뭐 외우고 있어. 공법 막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막 그거 막 기공시소 협신승공 외우고 막 건폐율 6년 5, 6, 6, 5, 7, 7, 8, 8, 9, 7, 2, 4, 4, 막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문제는 어차피 똑같이 2.5점인데. 그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결정됐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결정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보통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별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왔죠. 용어정의의 조세축론에 보통징수란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해서 얘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 문제가 올해 제가 말했잖아요. 10문제는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뭐 시험 끝나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세법 어때요? 그럼 막 학원 전화해 막 울고 있대. 지금 막 세법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채점하고 나면 지금 울고 있나? 지금 안 온대. 채점해보니까 또 웬만큼 나온 거예요. 세법은. 그죠? 근데 좀 이따 또 울어. 왜요? 공법이라는 거.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얘 때문에 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세법은 그래서 문제가 공법이랑 중개사법을 본 다음에 공시세법을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공법 때문에 멘붕 와가지고 거의 세법 풀 때는 포기하는 거야. 왜? 난 틀렸어 이미. 공법 과락이야. 뭐 공시세법 하면 뭐 할까? 이러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야. 왜? 마음 편하게 포기하고 봐야 돼. 긴장하지 말고. 그죠? 긴장하면 더 안 되죠. 그때 가서 뭐들을 긴장해. 진작에 긴장을 했어야지. 그죠? 평상시 긴장 안 하고 펑하고 있다가 시험 보러 가서 갑자기 긴장하고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지금 긴장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때는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납법 한번 잘 보세요. 얘는 뭐래요? 신고 납부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구더러? 여러분이 우리더러 알아서 네가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란 얘기예요. 신고는 말 그대로. 보통징수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무조건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 그런 식으로 징수하는 걸 보통징수고 내가 가서 신고도 하고 돈도 내가 가서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고납부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신고납부는 우리가 그러면 조세 아까 5개 배운다 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죠. 그럼 얘네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납부 방법이.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네들은 신고납부고 얘는 보통징수다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신고납부는 우리더러 알아서 얼마인지 금액도 알고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가서 신고하려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가격을 얼마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을 뭘 하게 되면 내가 돈 주고 사거나 또 뭐 하면 돈 받고 팔면 알 수 있죠. 내가 샀으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겠어요? 샀을 때와 팔았을 때 낸 세금 요게 뭐요? 신고납부가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뭐 양도세는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세, 종부세는 우리가 무슨 세라고 했어요? 보유세라고 했잖아요. 얘네 둘이는 매매한 거잖아. 거래했으니까 거래 금액이 있죠. 근데 보유세는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못 해요. 근데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그죠? 아쉬운 건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보통징수한다. 고지서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다음 달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면 걔도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모든 세금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12월 1일이 납기 개시니까 5일 전이니까 11월 25일쯤이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요. 그럼 무조건 종부세는 이번 달 안에 고지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그죠? 왜? 그래야 받아놓고 세금을 내거든요. 이번 달에 안 나오면 기다리지 마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나오게 되면 이달 말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고지서 보내가지고 걷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건다? 보통징수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가 보통징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배운 조세 두 개, 세 개는 신고납부예요. 자, 신고납부는 뭐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과세주체 아까 국가채세죠. 얘한테 뭐 하는 거요? 얘 어디 왜 날라갔어? 안 보이네. 빨간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요. 거꾸로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뭐 하는 거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고지서.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징수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들은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취득세 알아서 신고하세요. 기간을 정해줘야죠. 언제까지 할지를. 그죠?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래 놓고 뭐래요? 신고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그러면 신고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이걸 안 했을 때 제재를 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보냈는데 돈을 안 냈어?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부과를 하는데, 자, 이때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뭐냐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면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 보이나요? 빨간색? 그래요? 이게 화면이 그러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죠? 딴 데는 빨간색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했는데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 다음 뭐야? 여기는 가산금이 붙죠. 틀리죠? 용어가? 자,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신고 납부는 시작을 뭘로 해요? 시옷으로 시작했죠. 끝나는 것도 시옷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렇죠?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어요. 어차피 이것만 기억하면 신고 납부는 가산세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통징수는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 시옷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끝나는 것도 가산세.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3번만 해보세요.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3번 하고 나면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화장실 문 닫아놓고 3번 했지. 그죠? 근데 보통 못 합니다. 하다 보면 진짜 안 되죠. 그죠? 창피해서. 근데 신고 납부는 가산세. 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1년 동안 뭘 배우냐면 아까 요건 4개 있죠. 그 요건 4개 충족해서 세금을 결정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느냐.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계속 배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먼저 어차피 나중에 교재 기본서에 또 다 있는 것들이라서 11월 12월 강의는 그 총론 부분은 여기 있는 PPT로 그냥 간단하게 용어 개념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그죠? 그리고 취득세 파트부터는 이제 기본서 보면서 같이 할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정되면 자, 대상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상은 공통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이름 아까 뭐라 했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되니까 취득할 때 내고, 얘는 등록할 때 내는 거고, 등록세. 그죠? 얘네 둘은 보유했을 때 내고, 얘는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상 나오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외울 거 없어요, 지금요?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한 사람이 내고, 등록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자,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건 이해가잖아요. 산 사람이 취득세를 내요. 그죠? 근데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자가 낸대요, 명의자.
얘가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뒤 설명할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요. 전세를. 그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세를 내거든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등록세를 세입자인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될까요? 집주인이 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다시 물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명의를 세입자인 여러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합니까? 집주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까요? 세입자지 내 앞으로 해야지. 어떤 분은 집주인이래. 그러면 난 5억 주고 전세 들어가서 집주인 앞으로 해주고 나올 때 5억 또 주고 나와야 돼요. 집주인한테. 그죠? 그러니까 명의자가 누구야? 세입자인 내가. 그죠? 그래서 명의자인 여러분이 명의자니까 본인 앞으로 등록하니까 그 명의자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야. 그 등록세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명의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하죠.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명의가 여러분 명의로 생깁니까? 채권자인 은행 명의로 생깁니까? 은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에는 그 명의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소유자가 내겠죠. 그리고 얘는 양도한 사람이 된다. 이건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명의자가 내고 얘는 보유세니까 소유자가 낼 테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낸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과표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크 필요 없고요.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여기 취득세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얘는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뭐래요? 양도 당시. 자, 요 개념이 되게 기본적이면서 중요해요. 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도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할 당시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 당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항상 언제가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일 그랬죠. 그럼 얘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 기준이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 내는 거니까 양도 당시를 기준합니다.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대로. 자, 취득세요. 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여기 뭐 시값 이런 거 볼 거 없고. 자, 3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대요. 근데 얘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대. 그럼 얘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OX. X예요. 왜 X예요? 취득세는 언제 기준이야? 취득 당시잖아요. 그럼 언제 취득했어? 3월 1일에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언제 거라고 해야 돼? 3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이 그래야 맞는 점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섞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쉬운 얘기인데 X고. 자, 등록세는 자, 올해 시험에 요 비슷한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자,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이게 올해 시험 나온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부스하게. 자, 보세요. 등기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를 해서 그 등기 당시 가액이 뭐가 됐다는 거야? 변경이 됐다는 거야. 그럼 원래 샀을 때와 등기 당시 금액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언제적 금액으로 가야 된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가야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얘가 이걸 1억에 샀는데 바로 등기를 안 하고 1년 후에 등기를 해요. 1년 후에. 이때 등기를 하는데 이때 얘가 자산 재평가가 뭐냐면 그 부동산 가격 평가를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전의 부동산 가격과 1년 후 금액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1억 2천이 됐다 쳐봐요. 왜냐면 1억 2천. 그럼 1억 2천 올라갔죠. 자, 살 때는 얼마인데? 1억인데. 그 얘가 이 당시 등기했으면 모르는데 등기 당시는 자산 재평가로 가액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등기 등록할 때 과세 표준을 1억으로 한다? 1억 2천으로 한다? 그렇죠. 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과표잖아. 등록세는. 그러니까 얘가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경되면 이 변경된 가액을 과표라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란다 그러면
땡. 틀렸죠. 올해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진 않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걔도 그래서 변경 전 가액을 땡. 틀렸죠.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 개념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외우면 헷갈려요. 외우면 좋죠. 근데 외우는 건 단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해를 많이 하면 이 질문 나왔을 때 내가 이때 당시 참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럼 이게 나오면 그렇지.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니까 얘는 언제 기준이야? 등기 등록 당시 기준인데 이 당시 가액이 변경됐으니까 이 변경된 금액을 과세 표현한 게 맞구나. 근데 재평가 전 그랬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데 정답으로 냈으니까 그것도 틀린 걸 고르시려고 평가 전 금액 이렇게 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하나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틀려버리면 다른 과목 공법이나 등기법에 하나를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걸 못 맞춰버리니까 되게 쉬운 얘기인데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카페 같은 데 무식한 사람들이 뭐 세법은 완전 포기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해. 세법은 제껴버리래. 그 쓸데없는 자기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 탄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 그 카페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언니들 얘기 듣지 말고. 하고는 언니들이 언니하고 오빠들이 문제. 언니 오빠들이 막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해. 선생님 연락 얘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언니 오빠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언니 오빠 따라가. 그게 참 문제예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세법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내가 1등이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럼 공부 제일 잘하는 내 말을 드려야지. 다 삐까삐까야 둘이 마카마카야 다들 실력이 마카마카 바닥을 키워. 근데 막 가다 키는 내가 좀 연장자고 좀 짬밥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말 들어.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잖아. 그잖아요. 제가 학원 다닐 때 저도 중개사직증을 옛날에 땄거든요.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서 계속 물어봐요. 왜?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같은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애들 학원만 가면 애들이 오빠 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답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막 내일 공법이면 막 예습을 생전하던 예습을 막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수업을 연락이 듣는 거예요. 왜? 이따가 쟤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제가 점수 좀 나오니까 계속 진짜 물어보는 거 막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공부를. 이 공부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 그 소리 다른 거야. 저 공부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어요. 중개사 공부할 때.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면 서울대 안에 어디 다 하버드 들어갔을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점수가 그렇게 진짜 많이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기준법 얘기한 제가 공법을 37개 맞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해본 사람 알지만 37개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37개 맞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봐도 전체적으로 다 잘했죠. 공시 중개는 거의 안 틀렸어요. 중개사법은 뭐 거의 다 맞았고요. 근데 세법은 좀 안 맞더라 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법 많이 못 잤어요. 공시 세법은 28개인가? 그거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세법을 강의를 하나 봐요.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그때 무시해가지고 그죠? 중개사법 같은 걸 했어야 하는데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는 요 개념만 잘 보시면 이런 거 맞추면 되고. 자, 3번은요. 재산 물납부동 이것도 과거 몇 년 전에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재산세 물납부동산 가격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한다. OX? X죠. 왜? 아니잖아요. 6월 1일이잖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그죠?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예요? 6월 1일 현재 6억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거 볼 거 없죠? 지금 이거 물어보니까 얘는 맞죠? 6월 1일. 그렇죠. 자, 5번은 좀 복잡한데, 자, 보세요. 미리 얘기하면, 양도세, 여러분 집을 팔잖아요. 만약 여러분 아파트나 토지를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일까요? 상식적으로. 계약일, 중도금, 잔금날짜 중에서. 잔금날짜예요. 양도세는 무조건 일반 매매는요. 실제 돈 준 날이 양도일이에요. 자, 부모와 동거봉양이래. 자,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 집이 아파트 하나 있고 여러분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학가에서 같이 살아요.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왜? 부모님 집이 하나 있고 나도 집이 있는데 같이 살지니까 동일 세대원이에요. 그럼 우리 세법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니까 1세대 몇 주택이다? 2주택이에요. 자,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인 자녀가 본인 소유주택을, 자, 여러분이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집을 팔아요. 그래서 오늘 판다고 내놨는데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덜컥. 그래서 오늘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아직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중개사무소 뜩 내놨더니 오늘 팔려버린 거예요. 팔렸는데 잔금 아직 안 받았어요?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계약금 받았네요. 현재 같은 세대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지금 나는 몇 주택이다? 2주택이다, 1주택이다. 현재는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그럼 얘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나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양도세를 아까 언제 기준이라고요? 양도일 기준이라고 했잖아. 제가 양도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계약일이 양도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계약했어? 잔금날짜라고 했잖아. 아직 잔금 안 받았잖아. 그죠? 30일 후에 잔금 받겠죠.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그럼 나는 이때까지 뭐 하면 돼? 1세대 1주택이면 되는 거야. 그럼 현재는 동일 세대원이죠. 계약 당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받고 주소 옮기면 되죠. 그럼 끝이지. 주소 옮겨버리면 세대 분리 돼버리면 부모님도 1주택, 나도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럼 나는 2년 보유 2년 거주했으면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얘는 기준이 언제라고요? 양도일인데 계약일이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세 언제 가격?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전부 다 그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재산세 정부세는 6월 1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니까 여러분. 지문상으로. 근데 저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그냥 주워먹기 문제인데 다 외우니까 이제 문제죠. 막 무대부로 외우려니까. 외울 수 있는 건 외우는 게 좋죠. 사실 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용은 이해했어. 근데 숫자는 못 외워. 그럼 못 푸는 거지. 그죠? 근데 꼬득꼬득을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외우면 오래 가죠. 기억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나는 뭐 이해고 뭐 그냥 외우는 스타일이야. 그냥 외우면 되고. 굳이 아닌데 막 이해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참고로 이해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얘가 6월 1일에 그럼 알았어. 6월 1일 개우지. 얘는 왜 6월 1일로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뭘 그런 생각을 해? 6월 1일이잖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리고 들을 때 외우는 거죠. 안 잃어버리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얘는 X. 그죠? 얘는 6월 10일 얘도 X고. 그죠? 얘는 6월 1일 맞고 얘도 틀렸죠. 왜? 받을 수 있다. 왜? 얘는 계약일은 아니고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다. 결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이거 앞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그 공시란 말은 그러니까 가격을 뭐 했다고요? 말 그대로 공시했다. 자, 이 부동산은 가격이 얼마다. 이 부동산은 가격이 얼마다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공시가격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왜 매년 주택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세금을 직접 계산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이 건물은 가격이 이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저 건물은 가격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최소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 이 정도는 된다라고 걔네들이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년 결정해서 뭐를 해?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공시가격 그래요. 근데 그 공시가격을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둘이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공시된 가격인데, 자, 그걸 국세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르게 불러요. 자, 그럼 예를 들면 토지는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냐?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하나 개별 토지 하나하나의 가격을 뭐 한다?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지별로 공시하죠. 이 토지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필지별로 개별 땅 하나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프랜카드 같은 거 4월달 5월달쯤에 프랜카드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내년도 예를 들면 내년도 토지의 시가 표준에 공시할 때 이렇게 붙어요. 2021년 토지입은 시가 표준에 이렇게 안 붙어요. 2021년 토지입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신청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 가격을 공시했으니까 와서 뭐하고 열람해보고 불만 있으면 이신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시가 표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개별 공시지가. 네 개별적인 땅 하나하나 가격을 공시했으니까 와서 확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세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토지의 공시 가격은 뭔데?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런 거죠. 이게 똑같은 옷인데 홈쇼핑 모델을 입었을 때와 여러분이 입었을 때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홈쇼핑 모델을 입어서 너무 이뻐가지고 탁 샀는데 입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땀 핑계 대고 반품해버리죠. 그죠? 사실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 홈쇼핑은 쭉쭉쭉 막 해가 늘씬해가지고 허리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입으니까 아니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반품해가지고. 그죠? 그 얘기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갔는데, 처갓집 인사를 갔는데, 처형하고 처제하고 집사람하고 셋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호적상 이름이, 하나는 뭐야? 우리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지금도 만나면 그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처음에 간난 이상했어요. 몰라? 누굴 자꾸 부르는데 집사람이 막 대답을 해요.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막 하는 거야, 서로. 그 집 이름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호적상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집에 쓰는 이름이 다른 거죠. 하지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두 명이면 저는 뭐 어떻게 됐겠죠. 우리 와이프가 지금 두 명이라 그러면 똑같은 와이프가 두 명이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죠. 뭐라고요? 그렇게 기준을 본인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편 입장으로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죠? 제가 시험 보고 지금 한 2주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집사람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발목 좀 접질러가 병가를 했어요. 그 집에 맨날 나랑 둘이 있는 거예요. 낮에 미치겠는 거야. 좋아서. 뭐 그렇게 편하죠? 좋아서 그죠? 돌아버리겠어요. 막.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죠? 그 설거지가 쌓이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갑자기 불편하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 지금 그래서 죽겠네. 근데 이번 주 막 강의 시작하니까 막 굉장히 행복해요. 그죠? 왜? 강의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나오니까 집사람이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남자들이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내가 언제 제일 예뻐? 그러면 참 되게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남편은 대답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와이프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잠자고 있을 때가 너무 예뻐요. 그 와이프는 너무 예쁜 거예요. 잘 때가. 그죠? 왜? 자면 저한테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에 너무 예쁜 거예요. 왜? 제가 나올 때 와이프가 자고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맨날 자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니까, 이거. 이러다가.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곤란하죠. 오늘은 일찍 가야 되잖아요. 끝나면 이제, 아까 가는데 오늘 몇 시에 와? 어제 그럼. 전철 타고 간다고 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죠? 걔네 KTX 끊었다 해가지고 일찍 가야 되는데 전철 타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KTX 타면 금방 가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같은 말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 주택도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해요. 그 가격 하나하나를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가표익도 뭐예요? 똑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얘도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근데 기본 개념 뭘 이해하셔야 돼?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번에 보시면 또 이거 그냥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의 표를 곱한 금액을 한다. 이 맞는 얘기예요. 일단 자 2번 잘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의 표를 곱한 금액을 한다. OX.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이 1번, 2번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디만 지금 다 글자가 다 똑같잖아요. 어디만 틀려요? 얘는 시가 표준액, 얘는 개별 공식, 이것만 틀리잖아.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렇지, 같은 말이지. 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시험 기본서에는요, 1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재산세에서.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랬더니 2번을 틀리다고 한 거야. 왜? 뭔 개별 공시지가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이래 맞지? 실제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경우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시가 표준이 공동주택 가격이니까. 근데 이걸 틀렸다고 했다니까. 왜 이걸 못 풀겠어요? 이건 알아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건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2번 지문 틀렸다고 한다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이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외웠는데 같은 개념을 모르니까 이 쉬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다. 근데 토지는 시가 표현보다 개별 공시지가다. 토지 하나의 가격을 공시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개별 공시지가를 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같이 공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용어만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제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데 1번을 알고 계신 분이 이걸 틀리는 것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웠지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외우기만 하고.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풀을 때 이해하죠. 근데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나중에. 근데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풀면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같은 개념이면 이해 가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상관없어요. 또 할 거니까, 나중에. 그죠? 수업 시간에만 같은 얘기 몇십 번 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수업만 열심히 잘 들어도 이 기억이 나는 거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막 일찍 안 오고 막 10시 다 돼서 오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첫 시간은 막 숨 고르기 하는데 한 시간 내내 숨 고르고, 둘째 시간 좀 들으니까 또 피곤하니까 셋째 시간 또 집에 갈 때 되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저녁 이따 점심 뭐 먹지 오늘 약속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해 하는 거야. 내가 오늘 3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 여러분 3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학원에 있은 거죠. 그죠? 학원에 있은 거 공부한 건 달라요. 도서관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밤에 10시에 왔대. 그래서 뭐 되게 뿌듯해. 그죠? 10시에 온 거죠. 도서관에 갔다 온 거지. 거기서 맨날 밥 먹고, 밥 1시간 먹고, 커피 2시간 마시고, 그죠? 이제 공부해야지 1시간 하니까 또 밥 먹을 때 또 됐고, 그럼 또 저녁 먹고 또 한참 얘기하다 또 커피 마시고, 공부하려니까 집에 갈 때 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별 얘기 아니죠. 그죠?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럼 아까 콩나물 잘하듯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저희는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이제 아까, 이 보시면, 아까 정렬 정의했죠? 비율로 표시되거나, 얘는 뭐야?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다. 그랬죠? 자, 근데 비례와 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비례와 누진 중에 그나마 또 많이 익숙한 단어가 어떤 거예요? 비례와 누진 중에서. 그렇죠. 누진세. 어디서 나와요? 전기세. 그게 그러면 오전에 수업 들은 분이 아침에 아까 전기세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내 말에서 전기세를 하나니까 전기세 그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저도 전기세라고 한다니까. 지금 전기요금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전기세가 누진세죠. 뭐예요? 많이 쓰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킬로 요금이 단위당 요금이 높아지죠. 많이 쓰면. 그죠? 그게 누진이라고 그래. 누진제도죠. 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이 세율이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누진 그래요. 비례 세율은요, 이 과표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 그래요? 비례 세율 그래요. 똑같은 걸 비례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산다고 해봐. 이렇게 여기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 맹지예요. 맹지. 그죠? 자, 이 토지가 5억이래요. 그럼 매매로 샀다 치면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가 매매는 4%거든요. 농지 아니면 일반 토지면 그럼 얘가 2천만 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맹지에 이 토지는 맹지. 얘는 얼마나니까 1억이래요. 자, 그러면 뒤에 맹지니까 땅값이 싸겠죠. 그럼 내가 이걸 샀으니까 얘도 사버리면 이게 터버리면 얘가 맹지를 면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샀어요. 1억에. 얘도 매매를 똑같이 샀어요. 얘는 세율이 몇 %일까요? 앞에 5억짜리 땅을 매매로 샀더니 취득세가 4%래요. 그 뒤에 붙어있는 맹지를 1억에 매매로 샀어요. 그럼 취득세가 몇 %일까요? 4%죠. 얘가 매매가 4%니까 이것도 4%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밀만 매매는 세율이 얼마야? 둘 다 4% 세율이 같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누진은 금액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양도세인데요. 양도세가 6에서 42%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6, 15, 24, 35, 38, 40, 42, 7단계로 되어 있는데
두 개만 얘기를 해보면 1000 이렇게 되세요. 1200만 원 이하는 6%. 그 다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는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율이 높아졌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금액이 1200일 때, 그 초과됐을 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면 비례,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징이 지방세 있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원칙이 비례세율이에요. 그리고 국세는 원칙이 누진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뭘로 돼 있다?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국세인 2개 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뭘로 돼 있어요? 또 빨간색 안 보이네요. 그죠? 얘는 누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는 누진인데, 이 중에서 재산세는 누진세율도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는 누진을 원칙으로 하는데 뭐도 있어? 비례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 30회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다음 중 재산세 문제 중에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왜 걔가 나왔겠어요? 다 지방세는 뭘로 돼 있는데? 비례로 돼 있는데 누구만 누진이 섞여 있어? 재산세만 누진세율 섞여 있으니까 세율 안 물어보고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온 거지.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원래 시험은 뭐라고 나왔어요? 원래 시험은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 박스에다. 근데 그 2개가 뭐였냐면 주택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이 2개가 누진이거든요. 종합까지 3개인데 그 2개가 나왔죠. 그래서 고르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때. 그 특징이, 그래서 이걸 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얘만 누진이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다 비례면 안 내죠. 어차피 다 비례수리니까. 그죠? 근데 재산세만 원칙은 비례인데 누진이 섞여 있으니까 얘를 같이 시험에 낸 거, 출제한 거죠.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례 누진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뭐예요? 뭐, 사실 이거 뭐 따따로 읽을 건 없는데, 뭐, 그렇게 나오겠죠. 취득세 가면 세율, 얘는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뭐, 쭉쭉 나오겠죠. 얘도 비례세율, 비례세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재산세 가면 재산세는 비례와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지방세는 기본이 비례고 국세는 기본이 원칙이 누진인데 재산세는 뭐가 있다고요? 누진도 섞여 있고 양도세는 뭐가 섞여 있다? 비례세율이 같이 돼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지금 여러분 읽으면 이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 외워야 돼?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들을 때만 지방세는 비례가 원칙이고 그래 너는 누진이 원칙이라고? 너는 같이 돼 있다고? 알았어. 이러면 되는 거지. 비례 누진이고 말이니까 그래서 열받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막 외워요. 또 비례 아까 누진 뭐였지? 이러면 짜증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발 부탁인데 다음에 제가 지금은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때나 좀 해주세요. 지금 말고. 그때는 안 하고 막 지금 막 괜히 하지 말라고 할 때 괜히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이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죠? 뒤에 거 마무리 1시간 하고, 마치겠습니다. 1시 끝나는 거 아시죠? 시대지면 아닌 이상 1시에 끝납니다.